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그리고 싫든 좋든 우리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상점의 판매원, 사업상 경쟁자, 혹은 무슨 협회나 권력기관과 같은 거창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여러 상대들과 갈등을 겪는다. 이런 의견 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또한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도 있고 쓴맛 맛보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에 협상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협상이란 무엇인가? 협상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다. 그것이 명성이든 자유이든 아니면 돈이나 정의 또는 사랑, 사회적 지위, 신체적 안전 등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온갖 것들을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곧 당신도 그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보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자는 단순히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상을 해나갈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어쩌면 이런 결과에 대해 헌신적인 노력을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협상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관가하기 때문이다. 협상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긴장과 대립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와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광범위한 정의를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생활에서든 직업과 일에 관계된 업무에 있어서든 줄곧 협상을 해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일이 아닌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수시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협상을 한다. 물론 나는 당신의 결혼 생활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자가 되는 협조적인 협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다. 친척과 친구들, 딱지를 때려는 경찰, 가게 수표를 받지 않으려는 상점 주인,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돈을 2배로 받아 먹으려는 여관 주인, 하숙비를 올리려는 집주인, 자신의 전문 교육비의 일부를 고객으로부터 뜯어내려는 교습 전문가, 얼렁뚱땅 차를 팔려고 애쓰는 자동차 세일즈맨,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호텔 지배인과도 협상은 벌어질 수 있다. 그중 가장 자주 일어나면서도 매번 실망스러운 협상 중 몇몇은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주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우리 부부는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문제는 막내 아이였다. 막내는 내가
9살 일대의 체중이 22.68kg,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굉장히 마른 편이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빼빼 마르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런 막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무척 골칫거리였다. 우리 부부는 먹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고 다른 두 아이들도 식욕이 왕성했는데 막내가 이 모양이었으니 오죽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막내를 보고 저 아이는 어디서 주워왔나? 자네 맞아? 라며 의아한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 막내가 먹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것은 음식과 관련된 장소를 피하는 버릇이 생기면서부터였다. 그 아이에게는 부엌, 밥, 식사시간 같은 단어조차 혐오스러울 지경이었다. 몇 년 전 일주일간의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조차도 불편했다. 말동무조차도 없는 아주 따분하고 힘든 여행이었다. 나는 지쳤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과 대화가 그리웠다. 하지만 내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보았던 것은 피곤해 지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내가 우물우물 말했다. 나는 기분도 바꿀 겸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입을 모아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런데 9살짜리 막내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난 식당에 가지 않을 거야. 거기는 음식 먹는 데잖아.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막내 아이를 번쩍 안아서 차 안에 집어넣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협상 방법 중 하나다. 우리가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도 녀석은 쉬지 않고 투덜댔다. 결국 녀석이 말했다. 아빠, 난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니까 식당 밑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이 녀석은 식탁 밑에 나머지 4명은 의자에 둘러 앉는 거요.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을 테니까. 아내는 반대했지만 나는 아이의 생각이 옳은 점도 있을 거라고 설득했다. 결국 막내는 아무도 모르게 식탁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고 처음 10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요리가 차려질 무렵 나는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손이 내 무릎 위로 설거머니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몇 초 후에는 아내가 불에 댄 것처럼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는 화가 나서 범인을 식탁 밑에서 끄집어낸 다음 내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혔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마에게도 형이나 누나에게도. 내가 윽박지르듯 말하자 녀석은 물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의자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좋아. 하지만 제발 기차게 굴지는 말아라. 20초나 흘렀을까? 이 깡마른 녀석이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소리를 질렀다. 이 식당은 무지 더럽대요. 비록 놀라기는 했지만 녀석의 목을 잡고 식당 밑으로 쳐넣고 웨이터에게 청구서를 달라고 할 정도의 여유는 남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는 저 지방울 만한 말썽꾸러기를 식당에 데려가지 말기로 해요. 결국 다시는 이 아이에게 식당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의 황당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9살짜리 꼬마가 식당에 가기 싫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보와 힘을 이용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처럼 이 녀석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이렇듯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항상 협상을 하고 있다. 하급자나 고용인들도 상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정보와 힘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상사가 채택해 주길 바란다고 해보자.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사가 이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인걸 하고 생각하도록 아이디어를 포장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포장하는 것, 그것도 협상이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팔 때의 협상 능력이 떨어져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결국 그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협상은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물론 현명한 상사라면 항상 아래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이용하여 협상할 것이다. 상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아래 사람들이 자진하여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런 상사를 괴롭히는 최선의 방책을 알고 싶은가? 간단하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면 된다.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받아 적고 나서 이것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하고 반드시 물어라. 그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2주 후에 상사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따지듯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정확히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우리는 그런 태도나 현상을 악의적인 복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짓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당신이 상사의 입장에 있다면 결코 일을 할 사람에게 내 지시대로 따라 라고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나 하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 우발적인 많은 상황들을 모조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협상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동료 직원들과 협상할 때도 있다. 맡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조직 체계상 이들은 당신의 직속 부하 직원도 아니고 또한 당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대해 훈련을 받거나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때는 고객이나 의뢰인, 은행가, 세일즈맨, 유통업자, 그리고 심지어는 국세청 직원을 포함해서 고용촉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직원들과 협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신은 더 많은 예산 책정과 더 넓은 사무공간, 더 많이 보장된 자율과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자리 변동, 혹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고? 물론 당장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서로 그것이 일에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해도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협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상의 모든 협상은 그것이 외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든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정보. 당신이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상대 측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시간. 상대는 당신처럼 조직의 압력, 시간의 제약, 최종 기한 등과 같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힘. 상대는 당신보다 더 많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즉, 힘이란 사람, 업무,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통제를 가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당신의 힘이 언제나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힘의 크기는 그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믿는 정도에 달렸다. 만일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당신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과정을 협상의 연속이라고 보면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협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주위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협상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더욱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신의 정보와 시간과 힘을 분석하는 행위이다. 뛰어난 협상 기술이란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학문이 아니다. 나는 역사상 최고의 협상가로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두 사람을 든다. 그 두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힘을 행사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한 사람은 3단 논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비유의 형식을 빌려서 질문을 했다. 그들에게는 목표와 기준이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배했다. 더 나아가 죽음의 방식과 죽음의 장소까지도 선택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는 의무감과 열의를 지닌 추종자들이 그들을 따랐고 결국 이 땅의 가치 체계를 바꾸어 놓기까지 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르쳤던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 물론 여러분은 내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생각에 그들은 가장 뛰어난 협상가였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자 모두를 승리로 이끄는 윤리의 협상가였고 또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협상의 접근 방식을 본성대로 사용했던 인물들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